안녕하세요. 류캉입니다. 같은 고양이과임에도 전혀 다른 외모와 습성으로 살아가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골퍼의 삶도 비슷한 듯하지만 무척 다른 것 같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처럼 큰 그룹으로 잘리는 기준은 골프에도 있습니다. 골프와 골퍼는 프로와 아마, 회원과 비회원, 고수와 하수, 주중과 주말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다른 방향성을 가진 이야기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골퍼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잣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잣대의 이름은 동호회입니다.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육상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한 호랑이와 사자, 사냥감에 목을 물어 숨통을 끊는 사냥법도 똑같고 체구도 비슷합니다. 만약 숫사자의 갈기와 호랑이의 얼굴 털을 없애고 줄무늬 호피도 짧게 깎은 후 연갈색으로 염색을 하면 사자와 호랑이는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 골격계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자와 호랑이의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른데요. 숫 호랑이의 경우 짝짓기를 할 때를 제외하면 평생 홀로 지내고 수영을 좋아하는 반면 사자 하면 생각나는 아프리카 사자는 무리를 지어 삽니다. 수영은 질색이고요. 사자는 서구 문화에서 왕좌 혹은 왕의 존엄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덕분에 사자가 이루는 무리는 프라이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프라이드는 왕처럼 암사자들이 사냥한 먹잇감을 홀로 독점하며 영양가가 많은 내장을 먹고 무리 내 암사자들과의 교미도 독차지하는 숫사자 라이언킹 한 마리와 그 숫사자를 돕는 두세 마리의 숫사자, 그리고 다수의 암사자와 새끼들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라이언킹이 식사를 마치면 다른 숫사자와 암사자들이 차례대로 식사를 하고 암사자들이 발전기가 되면 라이언킹 혼자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숫사자들에게도 교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프라이드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다른 동물 무리를 부르는 이름을 보면 제왕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잠시 사자처럼 집단을 이루어 사는 동물이나 같은 동물이 여러 마리가 모여 있을 때 그들을 부르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개체가 가진 특징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개체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미지가 집단에서는 보이기도 합니다. 서구인들 중에는 부엉이 인형이나 관련 장식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엉이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엉이 무리는 의회, 팔러먼트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개체수와 일사불란한 조직과 시스템을 가진 개미 집단은 제국, 컬로니, 서열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권력의 편차가 심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원숭이 집단은 군대, 트룹 혹은 부족, 트라이브. 미국 서부 개척시대 영화에 등장하는 버펄로는 고집과 완고함이 강해서 갱. 집단의 규모가 원숭이에 비해 작지만 가족처럼 강력한 집단애를 가져 밴드라고 불리는 고릴라. 사막을 건너는 상단, 캐러번을 일컫는 말이 무리의 이름이 되어버린 낙타. 물론 모든 동물 무리나 집단이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때, 헐드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물 무리를 부르는 이름 중에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떼를 영어로 Mother of Crows라고 하는데 살인, murder. 그러고 보니 저도 지륵 같은 밤 까악 울어대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동묘지가 연상되네요. 그럼에도 살인이라니 까마귀는 왜 어떻게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동물들의 모든 행동은 인간처럼 사고의 결과가 아닌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 행위입니다. 그걸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보고 지은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의 본능적 행위에서도 의미를 찾듯 사물과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인간을 보면서도 이미지 혹은 인상을 찾아내고 상상하고 느끼며 삽니다. 다시 골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동호회를 경험한 골퍼와 그렇지 않은 골퍼가 존재합니다.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 골프 외에 어떤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은 언리미티드 동호회도 있고, 출신 학교, 종교, 지역, 연습장, 직업처럼 일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리미티드 동호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한 언리미티드 동호회 회원 골퍼는 리미티드 동호회만 활동하는 골퍼보다 더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이란 말은 최소한 같은 골퍼라면 인사를 나누거나 골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가려 공항 수속 카운터에 줄지어 서 있다 보면 골프백을 카트에 담은 골퍼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뭔가 같은 배를 탄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반가운 마음이 들고 자연스레 어디로 가시는지, 어느 골프장으로 가시는지, 얼마나 오래 가시는지 등 가벼운 대화를 하고 싶어집니다. 반가운 마음에 환한 미소를 얼굴에 띠고 말을 걸면 반갑게 소통하는 골퍼가 대략 10%, 나머지 90%는 저 사람이 왜 내게 말을 걸지? 뭐야? 하는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어떻게든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골퍼, 아예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는 골퍼, 억지로 한마디 대답은 하지만 뭔가를 씹은 표정이 되는 골퍼가 나머지 90%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면 왜 그런지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한편 그럴만하다 싶지만 제가 그간 겪었던 골퍼들과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꽤 합리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정답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만든 리미티드 골프 동호회가 100명이 넘는 열혈 회원으로 몇 년간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경험도 했고, 대여섯 개의 언리미티드 동호회 경험도 있습니다. 리미티드 동호회는 이미 친해질 이유가 분명했기에 쉬웠고, 언리미티드 동호회에서는 이유가 필요 없어서 또 즐거웠습니다. 동호회 정모 전날 한 회원이 몸살 기운이 있어 못 나갈지 모른다고 하자 의사인 한 회원이 몸살에 좋은 주사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당일 라운드 시작 전에 주사를 놓아주는 모습도 보았고, 50명도 넘는 한우 고깃집 뒤풀이에서 기분 좋게 골든벨을 울리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중마고우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된 두 회원 중의 한 명이 제가 되기도 했고요. 동호회에서 일어났던 작은 기적 같은 일의 예는 천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마음 진한 배려와 거액의 베품이 흔한데, 더구나 그래야 할 이유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겪은 대단한 이벤트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결국 같은 골퍼라는 동질감 외에는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호회는 심심함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트리거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집착이 돼버릴 것 같은 골프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빠져든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골프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골프 동호회니, 동호회에서 만나는 골프와는 되게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소통이 쉽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언리미티드 골프 동호회를 제대로 경험한 골퍼가 몇 %나 될까요? 저는 공항에서 말을 걸었을 때 반응의 결과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고양이과이지만 함께 사는 사자와 혈혈단신 숲에서 은둔하는 호랑이, 어느 방식이 더 좋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사자와 호랑이의 무척 다른 삶의 방식을 보며 가지는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갈라치기를 해서 누가 더 잘났냐를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흑백 논리도 아니고요. 다만 언리미티드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골퍼는 그렇지 않은 골퍼와는 다른 부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만 그런가요? 사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와도 나누며 더 기뻐지는 사람들과 혼자 혹은 작지만 더 확실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처럼요.